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82쪽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이나 뭐 요소를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영상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 또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182쪽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좀 알아봐야 될 거는 두 번째죠. 동그라미 2번. 자,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의 1차적인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질 향상, 자, 삶의 질 향상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행복 추구권,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루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좀 더 장애인 중에서도 더 약자인 장애인을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3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따라서 지역별로 자, 지역 사정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당연히 그렇죠. 이게 농촌에 있냐, 어촌에 있냐, 산촌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자, 소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대도시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제가 뭐 따로 어떤 뭐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자, 하나의 큰 도시에 이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뭐 집이든 복지관이든 센터가 다 붙어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도시는, 어떤 도시 내의 지역은 좀 이렇게 산 인접해 있는 또 마을이 있고, 평지인 곳이 있고, 개천이 흐르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자, 이게 뭐 산을 좀 이렇게 등지고 있거나, 우리나라 또 배산임수 좋아하잖아요.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자, 숲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숲, 나무를 만지거나 이제 낙엽을 만지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장애길이라 그러죠. 우리가 휠체어로 그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무장애길을 이제 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지에 있는 경우는 또 사정이 다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라든가, 뭐 가게에 문턱을 들어갈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좀 그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개천가에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개천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저 둔치를 정리를 잘 하잖아요. 둔치 정리를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지역 사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앙부처에서는 각 지역의 사정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뭐 본인이 사는 동네를 제외하고는, 자, 담당 공무원이 어디에는 뭐가 있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론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84쪽입니다. 자, 184쪽에 동그라미 6번이죠. 장애 발생의 원인 그리고 예방에 대한 건데, 자, 많은 종류의 장애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필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안전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이거는 그 우리가 뭐 요리하다가 뭐 데인다든가, 칼에 베인다든가, 또는 식중독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디 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장애 발생의 원인을 애초에 예방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85쪽의 보건소는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보건소는 코로나 때 아주 정말 죽을 애를 먹은 데가 보건소죠. 자, 그 다음 18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뭐 여러분이 사는 동네 또는 여러분 사는 동네 이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걸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187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하나씩은 대체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 보호시설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화통역이나 그 다음에 속기에 관련된 그런 센터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87쪽에 동그라미 9번 점자도서관인데,
점자로 인쇄된 그 출판물을 얼마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는 많이 이제 부족한 편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음성으로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상당히 멋있는 또는 적합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읽죠. 보통 뭐 유명한 배우라든가 목소리가 아주 훌륭한 그런 성우 또는 성우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읽죠. 그러면 오디오북이 또 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읽는 거하고는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듣고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점자와 또는 수어 이런 것들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190쪽에 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통원하게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190쪽과 191쪽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 이제 설립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실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난항을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주제이긴 한데, 가면 갈수록 특수학급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94쪽에 이어서 방금 얘기했던 특수학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194쪽에 195쪽까지요.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 이제 장애인의 문제를 우리 동네의 문제 또는 자,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인식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는 자, 장애인이 자,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휠체어, 전동 휠체어. 또 다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이런 이동수단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 장애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졌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커지는 분야가 될 거고, 이게 복지라는 게 아주 도의 경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강원도,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사회 주민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복지에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고, 또 지역사회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재에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최근에 알아둬야 될 장애인 복지, 재활에 관련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